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10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 전쟁 이슈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어제 미국장 플러스 마감이 됐고 이제 오늘 아시아 증시도 좋았죠. 네, 반면에 이제 한국 증시만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짚어보고 오늘 바이오도 이제 상당히 또 좋았어요. 상대적으로 시장보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슈적인 부분들 또 셀트리온 이슈 나온 것들을 한번 체크해드리면서 오늘 시장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26% 약세 마감했습니다. 오늘 뭐 오전에는 플러스였는데요. 오후 들면서 이제 마이너스 또 이제 코스닥 낙폭을 보이는 모습을 띄었는데요. 코스피 거래대금은 9.3조로 이제 평균적이었고 반면에 이제 하락 종목 수가 2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만큼 많은 종목들이 이제 하락으로 이제 전환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외국인이 한 2천억 정도 팔았고 기관은 5,800억을 순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의 선물 매수에 따른 이제 프로그램성 매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코스닥은 2.6% 빠졌습니다. 800포인트를 깨버렸는데요. 거래대금은 7.4조 많이 줄었죠. 예, 그만큼 이제 지금 매수자가 유입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매수력이 없다든지 그 위로 이제 많이 물려 있다든지 이런 개념의 이제 개인 투자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4배 이상 많았다는 것 자체가 뭐 투심이 굉장히 안 좋았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장은 그 나스닥이 0.39% 상승했고요. 이제 전쟁 이슈에도 불구하고 뭐 3대 지수가 모두 플러스를 냈는데요. 뭐 다우는 이제 뭐 정유주라든지 뭐 그 방산주 이런 것들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이제 움직임이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스닥도 플러스였어요. 그래서 이게 안전자산 회귀 이런 것들이 좀 국채 이제 매수세를 좀 나왔고 그게 이제 국채 금리를 떨어뜨리는 유럽에서 이제 그런 모습이 전개됐고요. 어제 이제 미국 국채 시장은 좀 휴장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 미국 시장은 어제 플러스였고 오늘 아시아권 증시도 니케이가 2.4% 상승했고 홍콩하고 대만도 이제 플러스예요. 뭐 상해가 빠지긴 했지만 이제 글로벌 증시하고 이제 궤를 같이 하진 않으니까 어쨌든 일본하고 대만이 상승을 했는데 뭐 한국 증시는 빠졌고 특히나 코스닥은 2.6%나 빠졌어요. 굉장히 좀 고무적인 부분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크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네, 그냥 보합 정도. 그래서 큰 부담을 이제 느끼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어제 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가가 이게 추세를 강화시키는 어떤 그 구도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 전쟁 이슈가 그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일시적일 것이다고 좀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고 코스피 지수가 어제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불안정했어요. 예, 이 모습이 5일선을 빠르게 이제 회복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오늘 오전에 이게 5일선을 거래 대금을 좀 붙이면서 돌파를 세게 하고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흘러내리고 그 반대 매매성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극렬하게 나타나는 곳이 코스닥이죠.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이제 절대적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스럽게 이제 주가 궤적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직전 저점을 깨버리면서 이제 우수수수 이렇게 좀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 이 분봉 차트입니다. 10분봉 차트고요. 오늘 11시 기점으로 우수 이렇게 빠지면서 뭐 1시부터는 뭐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반대 매수 물량이 지금 하루 평균 한 500억씩 지금 쏟아지고 있죠. 그런 것들만 본다면 지금 한국의 특수성에 의한 수급적 특수성에 의한 이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그만큼 한국의 이제 투자들이 굉장히 그 뭐랄까요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투자를.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요걸 보시면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시간별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시간별 외국인 기관 또 이제 개인의 수급의 이제 흐름인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개인이 초록색입니다. 초록색 선이 이제 개인 투자자의 오늘
매매 동향인데요. 장 초반에는 플러스 수급이에요. 뭐 300억, 400억 정도 순매수를 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10시 넘어서면서 훅 빠졌는데 다시 또 이제 매수세가 붙다가 1시 기점으로 이때 한번 플러스 한 900억 정도 됐는데 순매수 이게 이제 1시부터 쭉 지수가 빠지니까 뭐 손절성 물량, 뭐 반대매매성 물량 쭉 계속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는 660억이 마이너스니까 1시 이후로 1,500억 정도가 개인 물량이 흘러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 개인들의 물량은 더 많이 나왔겠죠. 뭐 이제 뭐 저가 매수하는 큰 손들도 있었을 거고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거니까 상쇄시키면서 뭐 2, 3천억 정도 나왔다고 저는 좀 추정이 되고요. 일반 개인 투자들의 어떤 뭐 이제 그 반대 매매성 물량, 회피 물량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수급이 이제 결국은 코스닥에 이제 이런 아니 지금 아니 그 다른 나라 증시는 좋은데 아니 우리나라 코스닥만 유독 2.6% 빠지는 게 무슨 뭐 대형 악재 터진 듯이 그게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서 지금 엄청난 개인 투자들이 뭐 대출 신용으로 이제 엄청 산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뭐 2차전지 업종이나 이런 것들을 샀다고 추정을 해볼 수 있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2차전지 종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보시는 종목이 에코프로 BM이죠. 에코프로 BM의 최근의 수급 동향을 보시면요. 오늘 같은 날 보시면 개인이 팔았어요. 개인이 오히려 여기 이제 손절성 물량이 나왔다고 저는 추정을 하는 거예요. 에코프로도 오늘 6% 빠졌잖아요. 근데 보시면 어제도 그렇고 이제 지난 10월 6일도 그렇고 오늘도 개인이 7만 주 팔았어요. 개인이 7만 주 550억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손절성 물량이 나온 거죠. 손절성 물량이 나와줘. 이게 여기서 대출로 샀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제가 이제 뭐 비판을 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작동 원리예요. 메이저는 이제 거기다가 이제 파는 거고 지금 보시면 개인들이 손절하는 물량들이 나오면서 이거를 자동적으로 기관 외국인들이 받아 먹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가격은 무슨 의미냐? 지금 가격은 회복하는 가격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제가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이제 추천드리고 싶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런 구도가 펼쳐지기 시작하면 개인은 어쩔 수 없이 파는 거고 어쩔 수 없이 파는데 이게 그냥 집어 던져야 되잖아요. 그냥 반대 매매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가격이 뭐 밸류에이션 갖고 얘기하고 실적이 막 앞으로 막 성장하고 좋을 건데 이게 이런 얘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수급이 가격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LNF도 개인이 오늘 48,000주를 팔았네요. 투매성 이제 부분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지금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결국 2차전지 종목들의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오늘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이제 팔았네요. 그렇죠? LG화학 또 삼성 S다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팔았네요. 기관하고 외국인이 사고.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 이렇게 단기적으로 굉장히 세게 급락한 것들은 회복할 가격대예요. 회복할 가격대.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10만 주를 오늘 순 매도했잖아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그걸 받아먹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은 이 회복되는 그런 가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반대 매수성 물량들이 2차전지 주요한 어떤 종목에서 대체적으로 나오면서 그런 종목들이 또 시총이 높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서 개인의 반대 매매성 물량 출회로 인해서 그건 기계적으로 그냥 나오는 거니까 가격 불문하고 그러니까 이제 막 뭐 글로벌 지수가 올라가든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또 이제 시총 비중도 높아 지금 2차전지 막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이제 내려앉는 거고, 지수가 내려앉으니까 다른 좋은 종목들도 지금 뭐 사실 뭐 과열돼 가지고 단기 고점 찍은 그런 종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도 이제 영향받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유심히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의 시장의 흐름 자체에서 우리가 지수 보고 와 이거 우리나라 진짜 폭망이다 뭐 이런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심리에 휩싸이면 제대로 시장을 못 보고 제대로 된 어떤 전략들을 세울 수가 없고 기회를 모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드리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이게 과도하게 지금 빠져 있는 상황에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 오늘 뭐 LG전자는 뭐 실적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시장하고 다르게 이제 움직였고, 어쨌든 삼성전자도 플러스 내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그래도 그나마 시세를 좀 지수를 받쳐주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LG노텍도 마찬가지로 LG전자 영향 같이 받으면서 플러스 흐름을 보여줬고요. 또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한미약품 같은 기업은 지금 지수하고 완전 다르게 정배열 전환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고, 뭐 이 종목은 지금 7년 만에 정배열 전환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되는 또 비만 관련된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오늘 시장 구도, 아까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 차트 흐름이 조금 부담이었는데 아직 뭐 단기 저점을 확인했다 이런 게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내일 또 돼봐야 알 것 같고요. 어쨌든 반대 매매성 물량이 지금 어디가 저점일지를 알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고요. 어제도 좀 긴 시간 제가 설명드렸지만 쏠림 현상은 반드시 탈을 나게 한다. 오늘 그 KLX 바이오 업종 지수는요 되려 0.19% 상승했어요. 오늘 양시장 모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어요. 이거는 결국은 바이오 업종으로는 지금 메이드 수급의 흐름들이 우호적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총 상위주들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요, 코스피 쪽은 그래도 상승이 상당히 많죠. 2차전지가 좀 많이 빠졌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이런 것들 빠졌고, 괜찮은 것들도 이제 셀트론 같은 경우는 2.3% 상승했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셀트론 헬스케어가 3% 상승했죠. 그래서 장중에 21선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셀트론 제약도 1.3%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 코스닥 업종 자체가 이제 크게 빠졌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다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 그만큼 이제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의 흐름이 뭐 절대적으로 코스닥 지수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위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셀트론 이슈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그 글로벌 그 의결권 자문사, 양대 자문사가 모두 찬성했다는 소식입니다. 글래스 루이스 그룹까지 합병에 찬성을 권고하면서 ISS 이어서 양대 의결권 자문사가 모두 찬성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해외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찬성적으로 아마 무게를 둘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게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보다 지금 주가가 낮은데, 해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단기 투자자보다는 장기 투자자의 성격의 투자자가 많죠. 그러니까 셀트론과 셀트론 헬스케어 이제 그 지분 구조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큰 변동을 보이진 않잖아요. 결국 이제 장기 투자자가 주로 이제 들어앉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쪽은 주매청 가격하고 크게 이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뭐 장기 투자를 통해서 이걸 뭐 100%, 200%뭐 이렇게 내겠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거 주매청으로 뭐 한 5% 수익
내고 뭐 이런 관점이 아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해외 투자는 이제 거의 찬성적으로 가닥을 잡힐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뭐 당연히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오늘 또 지수 약세도 뭐 상승을 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사 보면요,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찬성 의견을 제시한 데 이어서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루이스가 합병 안건에 대해 또다시 찬성 권고 의견을 제시했다. 양대 의결권 자문사가 셀트론 그룹의 합병에 모두 찬성 의견을 제시하면서 국내 투자자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셀트론 그룹은 이달 23일 셀트론과 헬스케어의 합병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를 한다. 그냥 제가 예상컨대요. 이게 이제 FDA 승인이 램시마 SC의 FDA 승인이 저 이제 임시 주총 전에 아마 발표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된다면 주매천 가격 상회하는 혹은 이제 비등비등한 가격권에서 아마 임시 주총을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뭐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해외 투자자는 이렇게 되면 찬성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합병에 상당히 또 유리해진 측면을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의 규모가 1조 원을 훨씬 상회하지만 않는다면 합병은 되지 싶어요. 네. 일단 셀트론과 헬스케어 해외 투자자 비중은 각각 21%, 17%입니다. 양대 의결권 자문사 권고를 따르는 패시브 펀드 비중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어쨌든 뭐 자문사 권고 영향에 부합되는 이 찬성 의견을 낼 걸로 예상이 되고요. 합병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상당 부분 이제 해소될 수가 있다라고 좀 분석이 되고 있고, 결국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의결권 자문사의 권고를 적극 참고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이제 무게가 실리고 있는 거다. 어쨌든 합병 통해 가지고 이제 원가 경쟁력 강화하고 또 시장 지배력 확대하고 거래 구조 단순화하고 회계 투명성 제고하고 합병 이후 이제 선택과 집중 통해서 신약과 또 차세대 모달리티에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할 방침이라는 점에서 합병을 기점으로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을 본격화하겠다고 지금 회사는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합병 가능성, 성공 기대는 굉장히 높아질 거라 보여지고요. 그래서 주가 흐름도 임시중까지 그래도 우호적인 흐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램시마 SC의 미국 승인 여부가 이제 이달 중 결정되는데요. 임시주총 전후해가지고 아마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기사에서는 오늘 28일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이미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승인만 떨어지면 상당히 또 침투하는데 용이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만큼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램시마 계열로 SC 제형은 지금 없기 때문에 상당히 또 호응을 받을 공산이 크지 않을까, 편의성 측면에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22년 기준 유럽 인플릭시마 판매일이 기록하고 있는 램시마와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유럽 주요 5개국에서 17%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빠른 속도로 점유율을 확장하고 있는 레퍼런스를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내에서도 램시마 점유율이 30%이기 때문에요. 데이터가 이렇게 풍부하게 있다는 것은 램시마 SC가 수월하게 또 시장 진입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또 다른 바이오 시밀러보다는 신약의 특성상 상당히 높은 수익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 또 셀트론 헬스케어의 직판으로 판매가 될 거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기대를 크게 만들고 있고, 이 부분을 저는 이제 합병 성공의 키이자 내년도 실적 증가의 포인트가 될 공산이 크다고 좀 보고 있는 거죠. 어쨌든 램시마 SC의 미국 승인이 셀트론 헬스케어 합병과 더불어서 향후 셀트론 그룹의 성장 동력으로 여겨지는 만큼 이번 미국 판매 허가에 따라서 동사의 행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업종에서 HK 이노엔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바닥권 탈출의 강도, 흐름 자체,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은데요.
리포트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보시면 신한금융투자, 신한투자증권 리포팅인데요. 좋아질 상황은 명확하다. 하반기 긍정적인데 내년은 더욱 긍정적이다. 이게 이제 역류성 이제 이 위장약 K캡, 이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과가 기대되고 이제 중국 뭐 로열티 같은 것도 이제 하반기 매출 인식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실적적으로 이제 같이 모멘텀과 실적이 동반해서 이제 좋아지는 국면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바이오 업종 내에서는 이제 거대 수급들도 너무나 뭐랄까요, 가시적이지 않은 임상을 하고 있는 초기 단계, 또 이제 신규 모달리티 뭐 이런 또 핵심 시장이 아닌 뭐 주변 머리의 어떤 뭐 항암제 쪽에서도 뭐 췌장암이라든지 이런 쪽 하고 있는 기업들은 거들떠도 안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HK 이노에는 이제 실적과 함께 가시적인 어떤 이런 흐름들이 전개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보다 더 메이저 수급이 지금 집중적으로 사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이 제일 중요하겠죠. 미국 K캡 임상도 순항 중이다. 현재 임상 3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일정대로 진행 시 내년 상반기 임상 종료 후 중순경에는 NDA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서 지금 국내 시장에서도 이건 뭐 이제 뭐 어쨌든 그 미국 본토에서 이제 FDA 신청을 하게 될 걸로 예상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시장은 상당히 높은 가중치를 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뭐 첫 번째 당연히 유한양행이고, 두 번째 이제 HLB고, 또 세 번째가 이제 HK 이노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에 지금 메이저 수급은 집중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 모멘텀 이제 주도주죠. 호텔신라 또 파라다이스 주가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는 좀 예상이 좀 어려웠는데요. 어쨌든 지금 거래가 터졌던 요 날의 가격권을 이탈을 했습니다. 장기 평선을 이탈했고, 그 이탈한 어떤 주요 어떤 원인을 보면 기관의 수급이 다소 최근에 듬성듬성 세게 나온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친 걸로 해석이 되어지고요. 특별하게 어떤 펀더멘털이나 이제 뭐 악재나 뭐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올 걸로 예상되는 이런 건 없는데, 일단 요거는 어떻게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리포트 한번 좀 볼게요. 중국 단체 관광 재개 최대 수혜다. 뭐 이거는 이제 당연히 공감하고 그렇게 좀 말씀을 이제 드려왔고, 지금 이제 면세점 영업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어쨌든 뭐 중국 단체 관광객이 들어오면 필수적으로 또 시내 면세점 최대 기업, 뭐 호텔신라의 어떤 수혜로 또 실적 수혜로 이어질 거는 뻔한데요. 어쨌든 사드 이후 6년 만에 중국 단체 관광이 재개되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 트래픽 증가에 따른 해외 공항점, 특히나 이제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에도 있으니까요. 실적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 사드 코로나 이제 거치면서 관광객 비중이 줄어들고 딸공 의존도가 높아져서 경쟁이 치열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좀 어려운 상황들을 겪어왔는데, 일단은 뭐 그 호텔신라가 1위 사업자로서 단체 관광의 수혜를 볼 거는 명확하다.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기대하는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변화한 건 없어서요. 주가만 최근에 좀 빠졌을 뿐이지 크게 뭐 달라질 비율을 드릴 만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갖춰온 업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브랜드와의 협상력에서 우위에 있어서 독보적인 매입 경쟁력을 보유했다. 사드와 코로나19 이후 7년 만에 맞이하는 공급자 중심의 시장 재편 과정에서 호텔신라의 수익성 개선과 밸류에이션 정상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올해 예상되는 퍼밸류에이션을 한 16배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 14배, 내후년 13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도 이제 오늘 뭐 리포트가 한 2개 정도 나왔네요. 모멘텀이 가장 크다. 중국 단체 관광 재개에 따른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 높은 시장 점유율 및 영업력을 기반으로 경쟁사 대비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가 된다. 중국 단체 관광 재개 관련 최고 수혜 기업이다. 어쨌든 6년 5개월 만에 중국 국민의 한국 단체 관광이 허용되며 면세점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동사는 국내 1위 면세점 사업자로서 단체 관광이 본격화될 경우 실적 개선이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이다. 과거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본 유일한 면세 사업자인 만큼 영업력을 바탕으로 가장 앞서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된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높아진 따이공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알선 수수료 인하 작업이 진행 중이며 상반기 실적을 통해 수익성 개선 효과가 예상보다 크게 이루어졌음을 확인 가능하다. 하반기에도 수익성 중심의 경영 기조는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연결 매출 자체는 감소세 지속되겠으나 영업이익 개선 흐름은 기대가 된다. 4분기부터 중국 단체 관광 관련 실적 인식에 따라서 매출도 회복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고 이제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따이공 관련 매출에는 아직까지 큰 변화가 흐름이 포착되고 있지 않으나 8월에도 출국자 수가 266만 명을 기록하는 등 수익성 높은 일반 여행객의 매출 비중 상승이 긍정적이다. 파라다이스도 이제 뭐 전망에 대한 부분이 달라질 건 없어요. 역시나 이제 장기 평선을 하회하는 흐름이 펼쳐졌고 최근에 보면 기관의 매도 수급이 영향을 미친 거라 이제 알 수 있는데요. 키움증권 리포팅에서도 뭐 3분기도 강했다. 일본 VIP가 이끌고 있는 카지노와 여름 성수기 호텔의 동시 선방으로 실적 개선을 전망한다. 3분기 기대했던 중국 수요 증가는 더뎠지만 중추절 연휴 및 단체 관광 재개 시점 이후 충분한 리드타임 반영으로 4분기부터는 본격적인 회복 시그널을 보일 것으로 판단한다. 3분기 컨센서 상회에서 지금 이게 복합 리조트로 이 실적의 변동성이 많이 좀 감소돼 있어요. 그만큼 실적의 안정성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좋은데 외국인 카지노 중 가장 강한 매출 성장과 이익 확보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소규모 영업장인 부산과 제주가 경쟁사 대비 다소 부진하지만 실적 비중이 낮아서 개선 추세를 해칠 염려가 없다. 이제 영종도 쪽이 이제 메인이겠죠. 일본 VIP의 건재함과 중국 VIP의 회복력으로 증익 추세는 여전히 지지될 것이다. 다만 10월 중순 호텔 및 내년 1월 카지노 오픈을 예정하고 있는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실적 변동성을 키우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요건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단기적으로는 좀 비용 발생 부분이 크겠죠. 오픈하는 거니까. 뭐 이제 지금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도 이제 그런 우려가 있어서 당시에 이제 주가가 별로 좋지는 않았었는데요. 뭐 지금 잘 되고 있죠. 어쨌든 뭐 파라다이스도 중국 단체 관광의 또 수혜 기대감을 같이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뭐 얘기 드렸던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였는데요. 우리가 이제 가격에 반응하면 제대로 된 어떤 투자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기준을 두고 투자의 어떤 판단들을 하는 게 필요한 건지 그런 얘기들을 이제 어제 좀 했었던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시장 전체적으로 오늘 뭐 좋지는 않았는데요. 뭐 바이오 업종 종목들은 그래도 좋은 시세 내는 것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메이저 수급의 흐름 구도 자체가 그래도 바이오 업종으로 많이 이제 옮겨오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수급은요, 뭐 수급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포스코 퓨처엠 금양 오늘 그러니까 삼성 ST 2차전지 쪽 낙폭 과대에 따른 메이저 수급이 단기적으로 좀 들어오는 걸로 보여지고요. 뭐 항공우주 이런 것들이야 오늘 방산, 뭐 일시적인 거죠. 그리고 삼성전기하고 LG노텍이 최근에 조금 의미심장한데요. 두 기업에 대한 매수세도 오늘 좀 들어왔고 셀트리온
수급 들어왔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뭐 골고루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낙폭과대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근거한 뭐 수급이 좀 들어온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어떤 시장 흐름 구도, 한국 증시만 좀 약세를 보였는데요. 그만큼 수급적인 이유였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반등이 나올 때는요, 굉장히 거세게 뭐 다른 아시아 증시가 한 0.5% 상승할 때 우리나라는 한 1.5, 2% 상승하는 흐름이 아마 전개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항상 그래왔습니다. 항상 그래왔던 걸 저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만큼 어쩔 수 없는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는 반대 상황이 벌어지면 급격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겠죠. 네, 하여튼 뭐 오늘 뭐 좀 아쉬운 시장 흐름이었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전쟁 리스크가 시장을 압도하는 그런 구도는 아니었으니까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 부디 전쟁 사태가 좀 벌어지지 않으면 좋겠는데 지금 전 세계가 이제 탈세계화죠. 또 신냉전의 어떤 또 이제 균형이 불균형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구도 속에서 이런 어떤 충돌들은 계속 좀 일어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올해 투자 전략에서도 경기 호황 불황에 따른 어떤 전략보다는 트렌드, AI 트렌드 이런 거를 기반으로 투자 전략에 담는 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면서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박사 다음 시간에 또 현명한 내용을 가지고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